안녕하십니까. 만화공인중개사의 저자 이용훈입니다. 오늘은 부동산세법 제2강 시간으로서 4. 용어의 정의 1. 기본용어 2. 가산세 3. 면세점 등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본용어입니다. 자, 기본용어에는 크게 4가지가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이 용어를 워낙 자주 나오는 용어이기 때문에 한번 꼭 체크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세 대상입니다. 과세 대상. 자, 글자 그대로 해석을 해보면 세금을 부과하는 대상. 해석이 되죠? 그러니까 법 관련 공부를 할 때는 암기는 기본이지만 암기하기 전에 자꾸 이해를 하시려고 노력을 하시면 공부하는 게 재밌습니다. 자, 과세의 목적이 되는 것. 과세 대상을 바로 과세 대상이 바로 과세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이 있냐면 재산세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소득세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떤 수입, 이익이 발생했을 때, 그 다음에 어떤 행위의 대표적인 게 뭐 주택을 사고 파는 행위 이런 겁니다. 또 어떤 거래, 물론 매매도 거래에 해당이 되지만 행위의 한 예로서 거래를 줄 수 있다. 이런 것 등이 바로 과세 대상이 됩니다. 자, 두 번째는 과세 표준입니다. 표준. 자, 똑같아요. 세금을 부과하는 표준. 자, 그래서 이 표준이라는 건 뭐냐면 세법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세액 산출의 기초가 되는 가액 또는 수량입니다. 이거는 세액 산출의 기초가 되는 가액, 금액을 얘기하는 거고요. 어떤 것도 수량,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표준에는. 그래서 가액은 이제 금액으로 표시되는 건데, 요 가액으로 표시되는 것, 과세 표준의 가액, 금액으로 표시되는 것을 종가세라고 합니다. 그리고 수량 또는 뭐 건수, 수량, 건수, 면적, 뭐 중량, 용적 이런 걸로 표시되는 것은 바로 종량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종가세와 종량세 두 종류 있는 거 꼭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 이제 신고납부입니다. 신고납부. 자, 신고납부. 그리고 신고납부가 있으면 또 하나는 그 신고납부하지 않는 조세도 있거든요. 그걸 바로 보통징수라고 합니다. 보통징수. 그래서 보통징수는 바로 부가주의라고도 해요. 부가. 과세당국이 직접 부과하는 겁니다. 세금을 부과하는 거고, 신고납부를 신고주의라고도 합니다. 신고주의. 그래서 신고납부는 뭐냐면 납세 의무자가, 중요한 건 이거는 납세 의무자가 스스로 본인이 직접, 같은 뜻입니다. 스스로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입니다. 이때의 세금은 과세 표준액과 세액을 직접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 신고 납부를 해야 되는 거를 신고 납부를 안 할 수 있죠. 안 할 수 있어요. 그러면 페널티, 벌칙이 부과됩니다. 어떤 거에 부과되냐면 바로 안 하면 가산세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산세. 본세 말고 추가적으로 내는 거예요. 그래서 가산세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신고를 안 해야 될 경우에는 신고 불성실, 신고를 성실하지 않게 했다. 불성실 가산세가 있고요. 다른 하나는 납부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거니까 납부를 안 했어요. 그럼 납부를 지연했다 해서 납부 지연 가산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신고 납부하는 조세의 종류에는 먼저 국세를 보면 국세에는 소득세가 있습니다. 소득세. 대표적인 게 소득세의 한 일례로 양도소득세가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역시 신고하고 납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주택을 매매해서 팔았어요. 양도하면 그 양도소득세, 손해를 보고 받은 이익을 팔든 무조건 신고하고 납부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법인세, 부가가치세 이런 것들이 있고요. 지방세로는 신고 납부하는 지방세로는 그 시험에 제일 잘 나오는 취득세 있고요. 또 등록면허세. 그 다음에 지역자원시설세 일부가 있습니다. 지역자원시설세. 요거는 특정 자원분하고 특정 시설분이 있는데, 요 지역자원시설세는 나중에 자세히 나오니 그때 취득세도 마찬가지, 등록면허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중에 좀 더 자세하게 나오니까 그때
또 공부하는 걸로 하고요. 오늘은 기본 용어를 알아보는 거니까 이런 게 있구나 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부가주의 보통지수입니다. 보통지수는 과세권자가, 그러니까 국가 또는 지자체죠. 과세권자가 세금을 계산한 납부고지서, 납부고지서를 발급을 해요. 발급을 해서 교부에서 징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신고 납부는 납세 의무자가 하지만 요 보통지수는 이건 과세권자가 합니다. 과세권자가 납부고지서를 발부해서 보내요. 그러면 이 고지서를 받은 사람이 납부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의 종류에는 이 국세, 먼저 국세를 보면 종합부동산세가 있고요. 종합부동산세, 그리고 상속세, 증여세 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방세로는 재산세가 있고요. 재산세, 그리고 지역자원시설세 중에 요 소방분입니다. 소방분. 그래서 소방분은 건축물 및 선박에 부과합니다. 자, 요렇게 기본 용어 가장 많이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 반드시 알아야 되는 네 가지 용어, 과세대상, 과세표준, 신고납부, 보통징수에서 같이 알아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가산세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가산세. 가산세의 의의는 세법이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자, 의의에서 첫 번째는 신고 납부하는 경우에 신고를 제대로 안 하면 신고 불성실 가산세가 있고요. 불성실 가산세. 그리고 납부를 제대로 안 할 때, 자, 그러면 납부는 지연하는 거니까 납부 지연 가산세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고 불성실 가산세하고 납부 지연 가산세에서 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신고 불성실 가산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신고 불성실. 그래서 의의를 보면 납세자가 법정 신고 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과소 신고한 경우에 좀 덜 적게 냈다는 얘기, 적게 신고한 거죠. 그러한 경우에 가산하여 부과하는 겁니다. 그래서 종류가 있는데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무신고, 신고 자체를 안 한 거예요. 무신고 가산세. 두 번째는 신고를 적게 한 겁니다. 과소신고라고 해요. 과소신고 가산세. 그리고 세 번째는 부정무신고, 아주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안 한 겁니다. 또는 부정과소신고, 또는 부정과소신고. 자, 이렇게 있는데 이 비율을 보면 무신고 가산세는 무신고 납부세, 신고하지 않은 납부세에게 추가적으로 몇 프로? 20%를 할증해서 가산세를 물립니다. 자, 과소신고 가산세는 무신고보다 좀 낮죠. 신고를 했는데 적게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10%가 되고요. 자, 이 부정무신고 또는 부정과소신고 가산세의 경우에는 재질이 세잖아요. 보면 2배. 그렇죠? 부정무신고 또는 부정과소신고 납부할 세액의 40%를 추가적으로 가산세를 내야 합니다. 자, 이번에는 세 번째, 납부지연 가산세인데 지방세를 보겠습니다. 지방세의 납부지연 가산세입니다. 자, 지방세라고 했으면 요 다음은 국세가 나오겠죠. 지방세하고 국세가 약간 다르기 때문에 따로 나온 것이고요. 이 신고 불성실 가산세는 국세하고 지방세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카테고리로 묶은 겁니다. 그럼 먼저 지방세의 납부지연 가산세를 좀 보겠습니다. 먼저 의의를 보면 지방세의 납부지연 가산세란 납세 의무자가 지방세 관계법에 따른 납부 기한까지 지방세를 미납, 자, 이거는 미납하거나 내지 않은 거예요. 미납하거나 과소납부, 적게 낸 거죠. 과소하게 낸 거니까 과소납부, 즉 납부해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하거나, 또는 마지막으로 초과 환급을 받아야 되는데 더 받은 거, 초과해서 환급 받은 겁니다.
초과 환급 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받는 경우, 그럴 때 가산해서 징수하는 세금입니다. 자, 요런데 의의를 받고요. 그럼 계산 및 부과 어떤 식으로 계산하고 부과하는지. 자, 첫 번째 신고 납부하는 경우에는, 자, 신고 납부하는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납부하는 지방세 법정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 납부분 세액. 자, 이제 미납세액을 예를 들면 미납세액이 있습니다. 미납할 세액 금액을 얘기하죠. 세금을 안 낸 금액에다 곱하기 법정 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 납부일 또는 납세 고지일까지의 일수. 이거를 바로 납부 지연 일수라고 합니다. 납부를 지연한 날짜 수 일수. 예, 납부 지연 일수. 거기에 곱하기 이거에 이렇게 미납세 곱하기 납부 지연 일수. 그러니까 납부 지연 일수가 하루면은 1인 거고 이틀이면 2고 100일이면 100입니다. 곱하기 비율 25 퍼 10만입니다. 10만. 10만 분의 25. 1일당 이렇게 되는 거예요. 원래 내야 될 미납세 또는 과소 납부한 세.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건 신고 납부의 경우이고. 두 번째는 이제 초과 환급분입니다. 초과 환급분. 환급을 받았는데 초과해서 받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초과 환급분 세액. 자, 초과 환급분한 그 세액 금액이 있습니다. 이 세액에다가 곱하기 환급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자진 납부일 또는 납세 고지일까지 일수. 자,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납부 지연 일수입니다. 납부 지연 일수. 여기다 곱하기 비율은 얼마냐? 신고 납부하고 똑같습니다. 10만 분의 25입니다. 예, 하루에 10만 분의 25를 추가해서 가산해야 됩니다. 자, 세 번째 팁은 납세고지입니다. 또는 납부고지, 납세고지 뭐 다 같은 말인데요. 이거는 보통 징수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이 돼요. 보통 징수하는 경우. 국가에서 이제 고지서 발부한 겁니다. 아니면 지방세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고지서 발부한 거예요. 발부한 거. 그러니까 재산세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거는 납세 고지서에 따른 납부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 납부분 세액. 즉, 요 미납세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거는 미납세 똑같습니다. 또는 덜 냈으면 그 덜 낸 금액 말하는 겁니다. 과소 납부분 세액을 말하는 거예요. 곱하기 요거는 그냥 100분의 3입니다. 100분의 3. 네, 가산세가 그냥 100분의 3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납세 고지했는데 계속 안 내는 경우 있잖아요. 리얼. 네 번째, 납세 고지했는데도 계속 안 되면 중과. 100분의 3은 그대로 나가고요. 추가적으로 중과. 무겁게 과세하는 거예요. 이건 어떤 경우냐면 그 계산식에 따라 납세 고지에 따른 납부 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1개월 이전이면 상관이 없는데, 그때는 이제 요 납세 고지에 따른 가산세 100분의 3%만 내면 되지만 1개월이 넘어갔어요. 기간이 납세 기한 지나고 나서 1개월이 초과하면 그 1개월이 초과한 그 1개월이 지날 때마다 1개월 단위로 끊습니다. 1개월이 지날 때마다 계산하는데, 자, 이건 어떻게 계산이 되냐면, 자, 미납세액이 있어요. 미납세액 곱하기 만분의 75입니다. 만분의 75. 예. 곱하기 이제 개월, 몇 개월인지. 예. 지나가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그 납부 기한이 있는데 기한부터 1개월이 있습니다. 기한이 지나고 1개월 이내에 요때 내면 요 3%만 내면 돼요. 그런데 이 1개월을 초과해버리면, 자, 2개월이 있을 것이고, 초과가. 요 2개월 전에 내면 만분의 75가 할증돼서 들어가는 거예요. 요거는 그대로 100분의 3은 가산세로 내는 거고, 2개월을 초과해버리면 곱하기 2가 되는 거죠. 추가적으로 개월 쓰니까. 3개월을 초과해버리면 3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하는데,
여기 한도가 있어요. 한도가 있는데 어떤 한도냐면 신고납부하고 초과합부, 요 기억하고 니은이죠. 요 기억하고 니은, 신고납부하고 초과환급분의 경우, 이 가산세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과소납부분 세액 또는 초과환급분 세액의 100분의 75. 그래서 원래 내야 될 세금의 100분의 75를 한도로 합니다. 한도. 예, 이걸 한도. 이 이상 오버하지는 않는다. 이게 한 100분의 75까지. 가산세는 100만원 내야 되는, 원래 미납세액이 100만원이에요. 그러면 75만원까지가 할증되니까 175만원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자면 그런 거고요. 자, 그리고 이 중과의 경우, 납세고지 중과, 요 개월 초과했을 때 되는 이 경우는, 이거는 요것도 개월이 있어요. 개월을, 한계가 60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60개월입니다. 60개월. 그러니까 60개월까지란 얘기죠. 초과를 못하는 거지. 60개월까지. 예. 60개월까지 이 중과가 계속 곱하기 60까지 가능한 거예요. 60개월이니까. 근데 62개월 이 이후 70개월은 다 곱하기 60까지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 중과 기준, 지방세의 납부지형 가산세를 적용할 때 납세 고지서별 세액이, 자, 이거 니을을 얘기합니다. 30만원. 고지서별 세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중과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거는 30만원 이상일 때만 적용하는 거고, 중과. 만분의 75요. 30개월 미만인 경우에, 30개월 이상, 30개월 미만이니까 29개월까지겠죠. 그거까지는 30만원 미만. 실수했습니다. 내가 30만원 이상일 때 적용하고 30만원 미만, 즉 29만 9,999원 뭐 이런 경우겠죠. 뭐 25만원, 20만원 이런 경우에는 요 중과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지방세의 납부지형 가산세에 대해서 같이 알아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가산세 네 번째, 국세입니다. 국세의 납부지형 가산세입니다. 납부지형 가산세. 자, 국세의 납부지형 가산세. 둘로 나뉩니다. 국세의 납부지형 가산세는 첫 번째는 이제 보통징수의 경우입니다. 자, 보통징수의 경우에는 3%의 납부지형 가산세가 있고요. 3%의 납부지형 가산세. 더하기 1일당 1일. 납부지형 일수 1일입니다. 1일당 0.025%의 납부지형 가산세가 부과되고요. 자, 이제 신고납부입니다. 자, 신고납부의 경우에는 1일 납부지형 일수율을 말합니다. 0.025%. 똑같습니다. 비율은. 이렇게 납부지형 가산세가 부과가 됩니다. 자, 이렇게 국세의 납부지형 가산세에 대해서 같이 알아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3. 면세점 등입니다. 면세점 등. 첫 번째는 면세점이에요. 면세점. 글자 그대로 세금을 면제해주는 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바로 이걸 과세의 최저한이라고도 합니다. 과세를 할 수 있는 최저한도. 예, 과세 최저한이라고 합니다. 뜻은 과세 표준이 일정 금액 이하일 때 세금을 면제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취득세의 경우, 자, 취득세의 경우에 취득가액, 취득한 금액을 말하는 겁니다. 취득가액이 50만원 이하일 때는 취득세를 면제해 줍니다. 취득세 안 낸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 중요한 건 취득가액이지 취득세액은 아니에요. 취득세액이 50만원이면 그건 내야 됩니다. 취득한 금액, 내가 뭘 취득을 했어요. 물건을 샀는데 50만원이야. 그러면 그러면 면세점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취득세를 안 냅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소액징수면제라고 있어요. 소액징수면제. 자, 소액, 적은 금액이죠. 어떤 일정하게 적은 금액은 징수를 면제해 준다. 안 걷는다는 얘기입니다. 산출세액이 일정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징수하지 않는 거예요. 이거는 징수해봐야 징수 비용이 더 들어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게 어떤 경우에 저기 나면 이제 재산세, 그리고 지역자원 시설세, 이건 소방분입니다.
그 건축물 선박 이런 거 해야 되는데, 요 재산세나 지역자원시설세 같은 경우 고지서 한 매당 세액이 2,000원 미만일 때, 요럴 때는 징수하지 않습니다. 왜? 2,000원은 징수해요. 2,000원 미만이니까. 징수할 금액이 재산세가 1,000원이야. 그 1,000원 징수하기 위해서 고지서 발급하고, 그리고 고지서 발급한 고지서 또 돌려야 되지. 집집마다 나눠줘야 되잖아요. 그 비용이 더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소액인 경우에는 징수를 면제해 준다 해서 면세점 등 해서 면세점하고 소액 징수 면제해서 알아봤고요. 자, 오늘은 부동산세법 제2강 시간이었고요. 4. 용어의 정의, 1. 기본 용어, 2. 가산세, 3. 면세점 등에 대해서 같이 알아봤습니다. 오늘 공부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